안녕하세요 여러분.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시 수업 때 뭘 배운지 기억하시나요? 2차시 수업 때는 배운 걸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1차시에서는 수렴한다는 걸 배웠었고요. 그쵸? 1차시에서 배웠던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가 b로 수렴하냐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1차시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2차시 때 배웠던 건 뭐예요? x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b라는 값 수렴을 하느냐, 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b로 수렴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배운 게 두 번째 뭐였어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뭐 한다? 발산한다. 즉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발산한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똑같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발생하는 경우였죠. 그렇죠? 이 경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수렴하면 우리가 이제 극하는 값을 할 때 우리가 함수가 저번에 했던 걸 다시 보시면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y축 그렸을 때 우리가 요 a란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b값이 존재한다. 이게 y는 fx에 대해서. 그럼 함수 그래프 A에 수렴하냐 볼 때 A의 왼쪽에서 갔고 오른쪽에서 갔죠. 그래서 왼쪽에서 갈 때 그래프 하나 그렸고 오른쪽에서 갈 때 그래프 그렸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B라는 값을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왼쪽으로 가는 극한과 오른쪽으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밥 먹는 손, 좀 어릴 때 그렇죠? 밥 먹는 손 왼쪽 오른쪽 했을 때 우리 왼쪽을 뭐라 부르냐? 왼쪽을 좌라 부르죠. 좌. 그쵸? 우리는 자극한이라고 합니다. 자극한. 오른쪽은 우극한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이제 보고 요 지우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 모양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그래프였단 말이에요. 연속이라는 게 뒷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직간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그래프겠죠, 그렇죠? 그런 그래프인데 이제부터는 약간 끊어진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끊어진 그래프일 때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자,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그래프고요.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그래프입니다. 그쵸? 그럼 탐구 1번을 볼게요. x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빨간색으로 처리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면 이때의 함수 fx에 대한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묻는 거죠.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2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진다 라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때는 함수값이 아래서 위로 올라오겠죠.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죠. 이때는 극한값이 1이다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1차 시대 배웠던 극한이 수렴한다는 거 보면은 극한값이 분명히 둘 다 같았는데, 그쵸? 왼쪽에서 가도 오른쪽에서 같았는데 지금 배운 거 보니까 왼쪽에서 갈 때랑 오른쪽 갈 때 다르겠죠. 그렇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극한, 우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자극한 뭐가 됩니까? 탐구 2가 되겠죠. 탐구 2 부분이 자극한입니다. 얼마예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탐구 1이죠. 얼마입니까?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의 a가 이제 밑에 있는 걸 보시면요, x 값이 a보다 크면서 a 하나씩 가까워진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수위선에 쓰는 a가 있다라면 a 값이 한없씩, 즉 a보다 오른쪽에서 온다는 뜻이겠죠. 즉 a 우극한입니다. 우극한. 우리가 이 우극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x가 a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는데 이게 1차 시대 배웠던 거예요. 간다. 그럼 왼쪽 오른쪽 딱 표현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뭘 구분할 거예요? 왼쪽에서 가느냐, 오른쪽에서 가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다 뭐 붙이냐면은 플러스라는 걸 붙입니다. 플러스. 앞에 붙이지 않고 뒤에 붙여요. 앞에 붙는 거는 양수, 음수 개념이에요. 우리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할 때 어때요? 무한대라는 그 팔자를 옆에 눕힌 거에 보시면 앞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썼죠. 그렇죠? 양수, 음수 개념이에요. 뒤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극한, 우극한, 즉
왼쪽에서 가까이 오느냐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느냐 이런 뜻이에요. 즉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즉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 함수 fx가 어떤 a라는 값을 가느냐, 그럼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 이때 이 값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한 업 작으면서 a에 한 업씩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작으면서. 그럼 우리는 기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갔기 때문에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그리고 fx를 씁니다. 이게 만약 어떠한 또 다른 값,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m이란 값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m이란 값을 뭐라 부른다? 자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탐구 생각톡에 있는 탐구 1번과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5번과 6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이시정지 시키시고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와보세요. 자, 해결하셨나요? 자,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예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5번 그래프를. 그러면은 x축 그래프, x축, y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하겠죠.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이에요. 여기 2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한다면 1일 때는 2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쵸?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x의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분 포함할까 안 할까요? 포함하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포함하냐 포함 안 하냐. 자,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요게 첫 번째겠죠.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온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온다. 그럼 그래프의 값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얼마로 갑니까? 2라는 값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극한 값은 1에 대한 우극한 값을 2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된다? 그래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에 가까이 갑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자극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프를 잘 그리신다면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자, 문제 6번 똑같아요.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만 작동하도록 설정된 에어컨이 있다. 실내 온도 X도일 때 이 에어컨의 작동 함수 fx에 대하여 에어컨이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 함수 값을 1과 0으로 하자. 왜 1과 0으로 했을까요? 아마 컴퓨터니까, 뭐 이진법이니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x축, y축을 먼저 그립니다. x축, y축 그리는데 문제는 얼마가 기준이에요? 지금 얼마가? 26도가 기준이죠. 그렇죠? 26도일 때만, 이상일 때만 작동할 때 있으니까 26을 기준으로 보시면 작동할 때는 얼마예요? 1이죠. 작동할 때 1입니다. 여기가 1이라면 작동할 때는 26도 포함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26도보다 작을 땐 작동하지 않으니까 0이겠죠. 0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여기 0 부분을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 y는 fx의 모양입니다. 함수 fx의 모양.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했어요. 함수 fx를 구하고 그래프만 그렸네. 그럼 함수 fx를 구해야겠죠? 함수 fx 위에 써볼게요. 함수 fx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두 가지로. 얼마냐? x가 26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내에서는 1이라는 값을 갖고요. x가 26보다 작다는 조건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게 지금 1번이 되겠죠. 1번 문제. 자, 그럼 두 번째. 자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봐라. 첫 번째. 리미트 x가 26보다 큰 쪽에서 올 때 함수 fx의 값은 얼마냐? x가 26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함수 값도 이렇게 오죠. 우리가 어제 했죠. 첫 번째 시간 했죠. 상수 함수 대해서 극한 값을 했습니다. fx가 c라는 값에 대해는 그런 함수 대해서 x가 a일 때 극한값은 c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상수함수에 대한 극한을 잘 보세요. 그럼 결국 얘는 얼마 나온다? 얘는 0이 나온다. 얘는 1이 나온다 이 말이죠. 1이 나온다. 미안합니다. 1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26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냐? 자, 26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극한값.
그러면 똑같이 함수값도 이렇게 오죠. 얼마 옵니까? 0이 가까이 오겠죠. 0이 온다. 즉 자극하는 얼마고 0이고 우극하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될까요? 다음 페이지가 17페이지인가요? 한번 17페이지를 봅시다. 자, 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 때 배웠던 거랑 3차 시 때 배웠던 걸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기 이 조건이 나오는 거죠. fx가 x는 a에서 극한값 a라는 값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냐면은 자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즉 보시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여기죠. 요게 성립하려면 이게 파란색 분이에요. 이게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어떤 조건? 자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한다. 존재하고 자극한 우극한 모두 L이라는 값으로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죠. 필충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네. 역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극한값이 존재. 우리가 1차 시 때 배웠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미 3차 시 때 배울 내용을 다 포함했던 거예요. 즉 자극한 우극한 내용을 포함했던 겁니다. 함수값이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요. 두 값이 같을 때만 우리는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겠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게 다음 같은 예시예요. 자, 요 내용입니다. fx는 x분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때는 x가 0보다 크면 1이라는 값을 갖고요. 그쵸? 절대값이 0보다 클 때는 그냥 x 나오지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나오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x가 0으로 가까이, 즉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면 함수값은 얼마 됩니까? 1로 가까이 가겠죠. 즉 극한값이 1입니다.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간다면 극한값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쵸? 즉 자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은 1입니다. 자극한 우극한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는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표현하세요.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도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7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절대값 x분의 x제곱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x분의 절대값 다시 절대값 x분의 x제곱은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같으면 안 되겠죠.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0보다 클 때는 x분의 x제곱, 즉 x가 만들어지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분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즉 x축, y축 그래프를 그린다면 0보다 큰 쪽에서는 y는 xn 그래프 그려지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런 그래프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위에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제곱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자극한 우극한 다 봐야겠죠. 자극한 우극한. 자, 자극한 볼까요? 자극한 갑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내려 어디로 갑니까? 얼마로? 0으로 가겠죠. 그죠? 0으로 가죠. 똑같이 우극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래프 값도 얼마 가요? 0으로 갑니다. 즉 옆에 써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다. 똑같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극한 값은 얼마가 된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고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얼마로? 0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보시면
먼저 똑같이 절대값 x-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네. 근데 이거 위 분자는 x로 묶을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얘는 x가 1보다 큰 경우랑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얼마 나올 거예요? x가 나오겠죠.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 y축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가 1을 값 기준으로 x가 1값 기준으로 이거보다 클 때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1이 되겠죠. 0보다 펌 안 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x가 1로 작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펌하지 않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의 값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볼게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겠냐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은 그래프는 좀 작아지면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겠죠.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간다면 그래프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간다면 그래프는 점점 내려와서 얼마나 가까워져요? 1로 가까워지죠. 그러면 자극하고 우극한 값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게 1번 문제였고요. 이게 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밑에 찾아보기에 있습니다. 찾아보기.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x는 2에서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자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가 될까요? 보통 우리가 무한대 또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를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쉽게 말해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 대충 그려보시면 2로 가면은 이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래프는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경우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자극한 우극한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2였죠. 우극한이 존재한다. 우극한 존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자극한 존재하니까 자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거나 또는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생하는 나눠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똑같죠. 자극한은 존재하지만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주어진 그래프, 방금 한 그래프를 반대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는 그려지는데 이의 오른쪽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생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자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하지만 극한값 존재하는 경우. 그럼 이건 뭐가 있을까요? 자극한, 우극한 존재하지만 극한값 존재한다.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같지가 않은 경우죠. 같지가 않은 경우 한번 골라보면 되겠네요.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가. 그럼 어떤 그래프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자극한 값은 1로 가지만 우극한 값은 여기는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로 가는 이런 상수함수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수가 존재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했던 내용들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끝냅시다. 자, 넘겨보시면 18페이지 볼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원이 내용이 나오네요. 수학 영역 플러스 부분이. 선생님들 작년에 한번 궁금해서 책을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어렵더라고요.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조건 가정하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선생님 막혔어요. 왜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를까? 왜 그렇게 가정을 할까? 네. 그래서 이제 물리쌤, 준호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이해를 돕긴 이해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런 식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만 찾아봅시다. 자, 함수 L은 L0 곱하기 루트 1만원 CG 제곱분의 V제곱 그의 V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C가 V가 이게 지금 V죠. 여기는 X축이 V입니다. V가 C의 마이너스 쪽에서 온다. 즉 C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뜻이겠죠. C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올 때에 대한 L의 값, 즉 극한값을 구해봐라.
극한값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옵니까? 0으로 오겠죠. 0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 되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 되는 의미는 물체의 속도가 시라는 건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면 측정한 물체의 길이 L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겠죠.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면 물체 길이는 물체 길이 L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 봅시다. m이라는 값은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m0이다. 이 그래프래요. 자, 이때는 똑같아요. v가 c보다 작은 쪽에서 c로 간다. 즉 c에 대한 자극한 값이겠죠. c에 대한 자극한 값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함수 그래프 값은 점점 어디로 옵니까? 함수 그래프 값은 점점점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무한히 커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속도가 빛의 속도로 한다면 질량 m은 어디 된다? 무한히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특수성에서 이론을 다 이해한 건가요?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위주로 선생님이 풀어주다 보니까 교과서 외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저작권법이나 이런 거 좀 걸릴 것 같아서 잘 안 하고요. 계약하면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은. 그 전까지는 교과서 위주의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좀 양이 적고 쉽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업성 향상에 도움이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도 교과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